반가 안녕하세요. 6회 동형 모의고사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이 7일이라는 말이 없다고 1번 X하면 안 되겠죠? 5일 이내 공개해야 된다, 10일 이내 공개해야 된다 라고 했으면 X입니다만은 7일이라는 말은 서식에 있고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중개 보수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수의 50% X죠?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요. 단지 비용만 지불하는데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중개보수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고요. 3번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이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역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 기업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리언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디귿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맞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양도대여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맞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비업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은 이외의 자에게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암기 프린트 21번에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포상금은 50만 원입니다. 한 건에. 그 다음에 2번은 포상금을 50%까지 협회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포상금은 등록관 정의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 1월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되면 균분이 아니라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분이 되겠죠. 자, 다음은 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요거는 시험에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이죠. 1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통보받은 시도의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하거나 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청문은 취소 3개만 하기 때문에 자격정지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3번은 자격정지를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가 합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자격 취소만 보고합니다. 자격 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만 반납합니다. 자, 16번은 기출문제입니다. 16번 기출문제인데요. 업무정지 기준 옳은 것은 모두 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저는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결정 공일임 앞에 5개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거짓정보 공개하면 6개월 맞고요.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인장 등록 위반 3개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개월짜리 5개, 결정 공일임 5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한 3번 정도 출제를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관련된 거, 협회에 관련된 거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틀린 것인데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창립총회 의결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라는 말은 오직 협회 설립 인가밖에 없고요.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입니다. 등기도 해야 됩니다. 2번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요. 3번 서울에 두어야 한다. 이 말이 X죠.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에 두어야 한다 X입니다. 규정 삭제됐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업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18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번은 지부는 인가가 아니라 지부 설치는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한테 사후신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신고합니다. 소속공개사 자격증 사본을 게시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등록증 사본 첨부하는 게 아니라 휴업, 폐업은 원본을 반납해야 되죠. 따라서 3개가 틀렸고요. 옳은 것은 3개, 3, 4, 5, 요 3개가 옳은 내용이네요. 3번, 정보망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 지정받아야 되고요. 지정이라는 말은 오로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밖에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제규정은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승인받아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하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동일한 금액, 이게 X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예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그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직접거래 쌍방대리 요거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벌칙 시험에 2문제 정도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21번부터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